마치 주식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전한 우량주를 사서 꾸준히 배당을 받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떡상을 노리고 잡주를 저점 매수해서 모험을 해볼 것인지.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51입니다. 게임 기획 지망생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신규 게임을 만드는 팀에 갈까? 현재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 팀에 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획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두 경험 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입일 때는 어떤 회사부터 다니면 좋을지, 신입이 아니라면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성향에 좀 더 어울리는 프로젝트는 어떤 곳인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대체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인 것이고,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실제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팀은 무난하게 인기 있는 오래된 팀과 현재 아주 잘 나가는 핫한 게임 팀이 있습니다. 신규 개발팀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신규 개발팀과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생팀, 각각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직원을 자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기가 식은 게임이라면 서비스 종료를 예정해 두고 팀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게임팀이라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곧 런칭 예정인 신규 개발팀은 한창 바쁠 때라 당장은 잘릴 일이 없겠지만, 런칭 후에 게임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몇 달 정도 뒤에 팀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신생 개발팀은 개발 자금 고갈, 투자자나 퍼블리셔 유치 실패, 회사 내 주요 결정권자들이 제시한 허들을 통과를 못하는 경우나 업계 트렌드의 변화나 여러 가지 내부나 외부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드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팀으로 전배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금전적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신생팀의 경우에는 게임을 완성해서 런칭하기 전까지는 비약적인 연봉 상승과 인센티브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업무적으로 큰 성과를 내더라도 아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런칭까지 기다려주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1년 이내에 런칭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앞두고 있는 팀이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런칭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엎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고,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크게 넘길 만큼 성공할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 같은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 내 성과를 저평가당할 수도 있겠죠.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낮거나 행사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스톡 옵션 같은 형태로 주거나, 현금으로 주기도 하는데 1년 이내에 퇴사를 하면 일정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 약정을 걸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확률을 다 뚫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게임 캔버스 졸업생 중에 주니어인데도 억대 인센티브를 받아서 서울에 집을 현금으로 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2개 또는 10개로 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이브 개발팀이라면 집을 살 만큼 대박의 기회를 노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소소한 인센티브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과가 매출이나 DAU 지표, 유저 평가 같은 비교적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봉 협상 때 반영될 수 있겠죠. 마치 주식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전한 우량주를 사서 꾸준히 배당을 받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떡상을 노리고 잡주를 저점 매수해서 모험을 해볼 것인지 고민한 것과 유사하죠. 연봉이나 인센티브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일과 삶의 밸런스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이라면 오래된 라이브팀, 신생팀, 핫한 라이브팀, 런칭을 앞둔 팀 순서대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고정 팬층이 있으면서 무난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오래된 팀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작업 프로세스랑 의사결정 방식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라서 일정에 쫓기듯 업무를 쳐내야 할 일이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잘 나가는 핫한 게임 팀이라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칠 듯한 업데이트로 DAU와 매출을 간신히 유지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반면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 잔잔한 업데이트만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겠죠.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 어떤 팀보다 가장 빡센 지옥을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기적인 업데이트랑 글로벌 운영 이슈로 루틴 업무를 쉴 새 없이 반복해 나가는 동시에 유저 반응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오락가락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과 콘텐츠를 쥐어짜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바쁜 라이브 팀이라고 하더라도 곧 런칭을 앞두고 있는 신규 개발팀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런칭 예정일 팀일 경우에는 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은 데다가 프로세스도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작업 과정이 비효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런칭 후에 실패를 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인 압박감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서 희망과 약간의 가능성만 가지고 보상이 없는 철야와 주말 출근을 중장기간 지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생팀이라면 상황이 조금 나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시간과 인력과 기회가 무한정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냥 괜찮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죠. 캐시카우가 없는 회사라면 라이브 팀보다도 더 살인적인 일정을 독촉받으면서 보수적인 인력 충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돈이나 워라밸보다 업무에서 오는 보람과 재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잘 나가는 게임 라이브 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유명한 게임의 경우에 소속감이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기획한 것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게임처럼 보상과 성장이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일하는 것이 무척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단 라이브 운영 중인 게임이라면 새롭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시도했다가 괜히 멀쩡한 게임을 망치게 될까봐 더욱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이 잘 맞지 않거나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신규 개발팀이 더 맞을 수 있겠죠. 특히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어 이제 와서 뒤집기는 조금 어려운 런칭을 앞둔 프로젝트보다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좀 더 좋겠죠. 다만 자신이 기획한 결과물에 대한 유저 피드백이 라이브 팀처럼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죠. 안정성이나 워라밸, 금전적인 보상, 재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커리어에 더 좋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예상하셨겠지만 런칭 예정인 신규 개발팀만한 곳이 없을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만든 게임이라는 점, 현업인들 사이에서도 은근 흔하지 않는 런칭 기획자라는 타이틀, 상상만 해도 두근거리지 않나요? 또한 업무적으로도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부터 쌓아 올려야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획을 하기 때문에 넓고 깊은 기획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피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죠. 심지어 신입인데도 말이죠. 런칭이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완전 신생 프로젝트라면 실력 성장의 기회는 많겠지만 런칭을 못하고 드랍이 되었을 때 이력에 오점이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런칭을 못한 것이 기획자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간 경력 안에의 성과를 입증할 만한 것들이 부족하게 될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하겠죠. 라이브 운영 중인 팀이라면 매출 순위 같은 지표랑 관련된 성과들도 내 이력으로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게임이라면 그 팀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인맥이나 커리어로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실력 성장 가능성 측면으로 봤을 땐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개인의 업무 범위가 한정적이거나 세분화된 초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물경력이 되기 쉽습니다. 대형 회사 출신 중에서 하나의 회사를 너무 오래 다니기만 했지 실제로 한 건 별로 없어서 경력 대비 실력이 부족해서 이직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자주 볼 수 있죠. 또한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기획자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마인드의 동료들이 있다면 이런저런 핑계로 협조도 안 해주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주도적인 마인드로 동료들까지 이끌어가면서 업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귀중한 주니어 시절을 날리게 될 겁니다. 대신 라이브 팀에서만 기를 수 있는 특수한 역량도 있기 때문에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라이브 경력을 일정 이상은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작업 능력, 유저 반응이나 지표들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극도로 한정된 시간과 인력,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개발 환경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겠죠.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이라면 글로벌적인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직 난이도입니다. 신입 게임 지망생 기준으로는 신규 개발팀보다 라이브 개발팀의 허들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극초반 단계의 신생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입을 잘 안 뽑기 때문에 취직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개발 막바지 단순 업무 분량이 슬슬 늘어나려고 할 때 그제서야 신입에게도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만약 신규 개발팀에 가고 싶다면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하고 깊은 게임 플레이 능력, 장거리 마라톤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정신력, 깡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 운영 중인 게임팀은 기획 경력자들이 런칭 커리어를 딸 수 있는 신규 개발팀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인기 있는 게임일지라도 경력 지원자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신입한테는 절호의 찬스죠. 라이브 팀에 가고 싶으면 실무 능력,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려는 열정과 꼼꼼한 성격, 운영 중인 게임 경쟁작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무장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신입 기획자의 루트는 성공한 게임의 라이브 팀에 먼저 들어가서 라이브 경력을 몇 년 쌓은 뒤에 신규 개발팀으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라이브 개발팀이라면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본 기획자들이 나의 선배가 될 테니까 그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도 많을 것이고, 이후 신규 프로젝트로 이직을 할 때 라이브 경험을 살려서 라이브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더 좋은 기획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만약 라이브랑 신규 개발이라는 기준 외에 회사의 규모나 게임 장르 기준으로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고 싶다면 게임 캔버스 채널의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